잠시 일어나 주십시오. 네, 오늘은 4.19 혁명 61주년 기념일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되신 4.19 영령들을 위해 묵념하겠습니다.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4.19 혁명이 일어난 지 6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60년 4월 혁명은 80년 5.18 민주화운동,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의 큰 이정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4월 혁명의 정신은 하는 민주 이념은 중요한 헌법 가치로 개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또한 4.19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이어간다고 오늘 4.19 묘역 참배는 아침의 여러 가지 시간 계획 때문에 오전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만은 오후에라도 우리 당에서 참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부겸 후보자에 대해서는 혁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협치와 포용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는 말씀도 말로만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문재인 정권 그 누구도 협치와 포용을 이야기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점을 김 후보자도 깊이 새겨주기 바랍니다. 된 윤호중 의원께서는 여전히 개혁의 바퀴를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서 대단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독선과 전행으로까지 치달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일방 독주가 국민적인 반감과 저항을 불러왔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심 앞에 고개 숙이고 성찰하겠다던 반성문에 아직 잉크도 채 마르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비단 속도뿐만 아니라 방향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민심을 헤아려 그 속도와 방향을 지금과 다르게 바꾸어 가고자 하는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우리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할 수 있습니다. 협치하고 포용하겠다는 국무총리 후보자와 질주를 멈추지 않겠다는 여당 원내대표 간의 당정 간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개각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는 매우 실망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인사는 비교적 규모가 큰 물량 공세를 펼쳤지만 예상대로 하나마나한 인사, 역시나 인사였을 뿐입니다. 대통령은 이번 장관급 인사에서 반드시 교체해야 할 민주당 국회의원 장관은 제외하고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검찰 장악을 주도하면서 정권 퇴임 후를 준비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선거관리를 장악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 대북 발해기 정책을 고수하면서 남북 이벤트에만 골몰하고 있는 통일부 장관 등 핵심 요직에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은 그대로 유임했습니다. 이를 두고 어찌 쇄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경제부총리를 이번 개각에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이나 재정 건전화에는 관심이 없고 집권 여당의 요구에 따라서 국간 열세를 내준 공로를 취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근본 개각으로 인한 국정운영 공백도 우려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대선 출마 선언을 공식화한 국무총리, 부동산 대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은 후임자가 임명되기도 전에 퇴임을 했습니다. 그것도 대정부 질문을 앞둔 상황에서 코로나 전국 관리에 실패한 국무총리,
그동안 이사 대책을 위해서 사표 수리도 유임시키던 국토부 장관을 즉각 퇴임시킨 것은 국회의 대정부 질의를 피해보겠다는 얄팍한 꼼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속전속결 퇴임을 허락한 대통령과 즉각 퇴임한 분들의 국회 무시와 민심 기만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내놓은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벌써부터 부적격하다는 여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이 통합형 인사라고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연 통합을 꾀할 수 있을지는 대단히 미지수입니다. 김부겸 후보자는 과거에 영남의 정치 성향이 문제다, 호남과 달리 영남이 문제다면서 지역주의를 부추겼고 유권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을 통합형 인사라고 내세운 대통령의 저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청와대 수석 인사도 문제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가 방역기획관으로 발탁한 김호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중국발 입국 금지를 반대했고 또 전 세계가 백신 확보에 나설 때는 백신이 급하지 않다고 주장한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방역, 방해 전문가입니다. 이런 분을 방역기획관으로 발탁한 것은 대통령이 방역을 포기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정무수석으로 낙점된 이철희 전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탄생과 선거법 개정 당시 국회 검찰개혁 특위위원, 법사위원으로서 야당과의 협치와는 동떨어진 인물입니다. 나아가 친문 인사 중심으로 포진된 민주당 신임 원내 지도부 구성도 입법 폭주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민심의 해초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통 모두 입법 폭주를 강행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국민은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정부 여당을 향해서 해초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 여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마이웨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쇄신하지 않는 정권의 말기는 늘 불행을 반복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쇄신 의지 없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고집은 레임덕의 시계만 빨리 돌릴 뿐임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28일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검찰총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기 검찰총장을 선발하기 위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째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이는 검찰총장 후보 추천제가 도입된 2011년 이후 최장 24일 이내에 총장 후보가 압축됐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그동안 어차피 총장은 친문 인사라면서 특정 인물의 낙점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검찰의 친문화가 가속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말 정권의 눈에 가시였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없는 제목까지 쥐어짜내서 총장 징계를 기도했던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역대급으로 검찰총장 인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특정 인물의 검찰 기소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차기 검찰총장으로 가장 유력하게 주목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주말 김학의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검장의 잇따른 소환 불응으로 기소 여부가 계속 미뤄져 왔지만 불구속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검찰 내부의 우세한 의견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국민이 대통령께 묻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인사를 특정 인사를 위해서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적합한 인물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심을 직시하고 있다면 불구속 기소 검찰총장 지명의 여지를 절대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국민의 눈높이에서부터 탈락한 인사를 두고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추천한다는 것 자체가
민심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성윤 지검장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즉각 사퇴해야 됩니다. 지검장이라는 지위를 악용해서 황제조사 또 검찰 수사 외압의 여지를 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각 사퇴해서 한 점 의혹 없이 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과학을 정치로 오염시킨 사람에게 국민의 생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모란 방역기획관 임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한 정치 방역을 더욱더 노골적으로 펼쳐나가겠다는 대국민 선언입니다. 기모란 방역기획관은 그동안 TBS 김여준의 뉴스 공장에 자주 출연해 이 정부의 실패한 방역 정책과 백신 정책을 최선을 다해 옹호해온 사람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작년 3월에는 중국인의 입국 금지가 필요 없다며 정부 정책이 옳다고 주장을 했고, 작년 11월 대규모 확산에 대해서는 석 달이나 지난 후에 보수단체의 광복절 집회가 원인이라며 정부의 방역 실패를 보수단체 탓으로 돌렸으며, 파이자, 모더나 백신을 선구매하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라며 아스트라제네카는 4달러 정도밖에 안 하는데 파이자, 모더나는 훨씬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망언도 했습니다. 방역 전문가가 쓸만한 백신과 효능이 떨어지는 백신도 구별 못하고 예비적 보유에 대한 개념도 없는 전문가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방역 전문가이자 학자로서 양심과 진실을 왜곡하고 실패한 정부의 정책을 감싸주기에 바빴던 인물이 바로 기모란 기획관입니다.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까지 감투를 씌워준 것은 이 정부의 거짓과 무능을 덮고 양심을 팔아온 것에 대한 보은 아닙니까? 어제까지 우리나라 백신 1차 접종률은 2.91%입니다. 반면 백신 접종을 서둘렀던 영국과 이스라엘 국민들은 마스크를 벗고 야외에서 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거리에 나앉고 있고, 뜨거운 여름에도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백신 후진국이 되었는데도 기모란 기획관은 지금도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방역 책임지는 대통령이 최측근이 되어 청와대에 앉아 있으니 어떤 거짓말과 위선으로 방역을 해나갈지 국민은 불안합니다. 대통령님, 정권을 떠받치는 사람이 아닌 국민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방역 전문가를 앉혀주십시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대통령에게 방역이 잘못됐다고 직언할 수 있는 양심 있는 전문가를 발탁해 주십시오. 과학을 정치로 오염시킨 사람에게 국민의 생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정부 여당이 그동안 K주사기라며 자랑해온 LDS 주사기에서 이물질이 나온다는 신고가 있어 70여만 개가 수거되었습니다. 이 중 50만 개는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18일 LDS 주사기 생산업체를 직접 방문해 진단 키트에 이어 K방역의 우수성을 또 한 번 보여주게 됐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지난 4.7 재보선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후보는 자신이 장관 시절 대량 생산한 LDS 주사기에 대해 민관이 합작해서 이룬 큰 성과라며 제가 서울시장 출마 결정을 미뤘던 이유라고 얘기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도 지난 30일 LDS 주사기를 개발, 생산한 업체를 이달의 한국판 뉴딜로 선정하며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봤다고 극찬을 했었습니다. 정부 여당이 그토록 자랑해온 K주사기가 K-이물질 공포주사기가 되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LDS 주사기의 이물 신고는 지난 2월 27일에 처음 들어왔고
이미 3월 18일에 사용 중지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한 달이나 지난 4월 17일에서야 국민들에게 이 사실이 처음 알려졌습니다. K방역, K주사기 자랑할 때는 그리도 성급했던 정부 여당이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왜 그리 늦췄던 것입니까? 혹시 지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악재가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은 아닙니까?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감춘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이 법령상 공표 대상이 아니라고 변명하는데 그럼 K방역, K주사기는 법령상 공표 대상이어서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떠들어댔던 것입니까? 오로지 방역을 정치에 이용할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 이 정권 사람들의 탐욕과 위선이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통령께서 터널 끝이 보인다고 하셨지만 4개월이 지났지만 국민들은 더욱 암흑 같은 터널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고 있고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의 안전성 문제, 화이자 3차 접종 필요성, 이물질 LDS 주사기, 불확실한 백신 수급 등으로 국민 속은 타들어만 갑니다. 모든 원인은 잘못된 판단에 의한 백신 늑장 대응에 기인합니다.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여당 원내대표, 질병청장에 이르기까지 백신 도입에 있어서만큼은 무지하거나 안일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내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강조하다 지난해 9월에서야 해외 백신 확보를 주문하며 실기했습니다. 국무총리, 여당 원내대표는 지난 연말 4,600만 명분을 확보한 상황에서 그 정도면 충분하고 그의 물량은 돌발 상황에 대비한 차원이라는 여유까지 부렸습니다. 심지어 불안한 백신 수급을 지적하는 야당에게 김태년 전 원내대표는 국민 자부심을 깎아내리는 자해행위라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질병청장은 이 모든 결정에 어떤 반기도 들지 않고 동의하셨습니다. 정부의 무능과 오만함의 끝판왕은 다른 나라 백신 부작용을 지켜보게 되어 다행이라는 발언을 했는데 지난 16일 정부 견해와 일치했던 김호란 교수를 신설된 청와대 방역기획관에 임명했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 정치가 아닌 과학, 코드 인사가 아닌 소신 있는 전문가 인사를 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엄청난 후과를 치르며 국민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방역 당국 공무원이었다면 징계감입니다. 그런 분이 방역 정책과 백신 접종 업무를 총괄할 적임자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혼란의 전문가로서 부끄러워하고 자중해야 합니다. 방역 비서관이라뇨. 청와대 주변에는 그렇게 인물이 없습니까? 기 교수 배우자의 민주당 총선 출마는 차치하더라도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광복절 집회를 3차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한 반면 소비 쿠폰 지급 등 정부의 잘못된 시그널에는 이런 방구 말이 없었습니다. 지난해 8월 코로나는 움직이면 퍼진다며 집콕이 정답이라고 하더니 10월에는 정부가 소비 할인권을 주더라도 방역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며 정부 두둔에 지식인의 양심마저 저버렸습니다. 청와대는 전문가의 입을 빌려 정부의 실책을 포장하고 정치 방역을 강화하려는 속셈이라면 이제라도 접으십시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청와대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제대로 된 전문가 적임자를 찾아 일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마스크를 벗듯 우리 국민도 마스크에서 하루빨리 해방될 수 있습니다. 김호란 교수께도 당부드립니다.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숙고하시고 거취를 결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덧붙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무증상 비율이 40%이고 감염 경로 불명자가 28%로 역학조사는 한계에 봉착됐습니다. 국민의힘과 전문가들이 작년부터 요구한 자가진단 키트의 신속한 국내 도입으로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책임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15일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렌턴스 인권위원회는 대북 전단 금지법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대한민국 인권 상황에 대해 미국 하원에서 청문회가 열렸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를 두고 선입견에 기반한 청문회라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리는 여당 핵심 의원이 인지하고 있는 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매우 낮음을 증명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공화당, 민주당 구분 없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종교와 문화까지 막는 건 과도한 제약이고 이 법은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를 두고 한국 민주주의 쇠퇴,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인권 범죄에 공모하는 것이라는 등 미국은 매우 심각하게 현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난달 미국 국무부의 인권보고서에서 대한민국 부패 4인방, 조국, 윤미향, 박원순, 오고돈 등이 언급된 것도 모자라 대북 전단 금지법 시행으로 인권 변호사 출신 문 정권이 인권 후진국의 오명을 안게 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을 강제 송환하고 작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무엇 하나 속 시원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독재 정권의 폭정은 외면하고 오히려 돕는 것에만 혈안이 된 모습입니다. 대북 전단 금지법은 북한 김여정에 대한 여당의 눈치 보기로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진행된 하명법에 가깝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법안 내용은 물론 법안 심의와 통과 과정도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윤건영 의원은 미국의 청문회에 대해 공정을 운운합니다. 대체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정의 가치는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북한 눈치 그만 보시고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송두리째 빼앗는 대북 전단 금지법을 폐기하십시오. 정세균 국무총리 칼퇴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뭐가 그리 급하셨습니까? 뭐가 그리 겁이 나셔서 후임 총리의 인사청문회 시작도 하기 전에 칼퇴임을 하셨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국무총리의 역할이 많았던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막중한 책임자들은 모두 대선 출마라는 자기 정치를 위해 국무총리의 막중한 임무를 과감히 내던지는 행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란하게 책임 총리 운운했지만 다음 자리를 고민하는 정치꾼에게는 한없이 가벼운 직책이었나 봅니다. 지금 코로나가 안정세입니까? 백신 접종과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까? 12월까지 집단 면역을 달성하겠다는 정세균 총리의 약속은 이미 파기된 것입니까? 그래서 할 말이 없어서 국민께 너무 송구해서 그리 급하게 떠나셨습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은 누구에게 이 상황을 설명들어야 합니까? 누구를 질타해야 합니까? 영국과 이스라엘이 신속한 백신 접종으로 마스크를 벗고 있다는데 정 총리 말대로라면 우리는 영국과 이스라엘 지도자를 직접 만나서 그 방도를 물어야 하는 겁니까? 저는 정세균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때 청문위원이었습니다. 전직 국회의장이 국무총리직을 맡는 것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저는 정세균 총리의 정치 경험과 또 그분의 리더십, 능력 등을 믿고 국정을 책임지려는 진심을 크게 신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홍남기 부총리의 단독 무대가 될 수밖에 없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정부 질의 장면을 보게 생겼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과연 대정부 질문에서 부실한 답변이 나올지 아니면 밤새 부하 직원이 써준 답변을 앵무새처럼 읽으실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답답한 마음은 어디다 호소해야 할지 오늘도 걱정입니다. 오늘 한 조간신문의 기사를 보면서 먹먹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굶으며 버티는 청년 37% 돈 없어 끼니 거른 적 있다. 취업난 청년 아낄 건 식비뿐이다. 3,000원 식당 찾고 하루 두 끼만. 이 기사에 소개된 조사 지표를 보면 20대 청년의 현재 월소득을 묻는 질문에 소득 없음이 30.5%에 달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온 각종 사회적 문제에 청년 빈곤의 심각성이 가려져 있었고, 과연 우리 정치권은,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청년 문제 해결에 얼마나 깊이 숙고해 왔나 자성하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 심각해진 양극화와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위기는 청년 세대의 일자리 문제와 빈곤으로 이어졌고, 우리 사회는 적어도 그들에게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거라는 희망을 산산조각 내었다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의 민심을 헤아린다면 왜 청년들이 그토록 정권에 실망하며 분노한 표심을 선택했는지 살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4월 7일 이후 청년 세대의 고통에 공감하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약 10여일의 골든타임을 우리는 제대로 보내왔던가 숙고하면서 심각한 반성의 시간이 국민의힘에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청년 빈곤뿐 아니라 계속되는 코로나 위기 속의 민생 문제, 그리고 여전히 문재인 정부에서 갈 길을 잃어버린 부동산 문제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행동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할 시간, 고장난 레코드반처럼 합당, 통합의 정치적 이합집산에 매몰되며 우리끼리의 당권 경쟁에 치중하는 모습으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것은 아닌지 겸허히 반성하게 됩니다. 당의 통합과 합당의 문제는 시대적 요구, 당원들이 명령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진행될 사안이지 특정 정치인이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사안이 되어서는 안 될 문제라 생각합니다. 지난 2014년 특정 정치인들의 일방적인 합의에 기인한 통합으로 이루어진 새정치민주연합이 불과 2년도 되지 않아 파국을 맞이했던 과거를 복귀해 본다면 미래를 그리는 통합을 위해 보다 많은 구성원들의 참여와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두말할 나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우리 당 통합의 미래는 국민적 높은 지지를 얻는 유력한 대권 주자 윤석열 전 총장을 비롯하여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고 새로운 미래를 그리려는 수많은 대권 주자와 정치인들에게 폭넓게 열린 그런 정당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통합과 쇄신의 새로운 비전은 이제 곧 치러지게 될 차기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정당의 변화를 위해 건강한 경쟁으로 보여주는 일이 마땅할 것입니다. 연일 나라박 소식을 보면 마스크를 벗고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는 백신 기접종 국가의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지금 이곳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을 더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의 백신 무능이, 부동산 무능이, 경제 무능이 대한민국 국민과 그리고 우리의 미래, 청년들을 어렵게 만들었다면 이제 야당이 새로운 대안 세력으로 희망을 주어야 할 때입니다. 새롭게 당선된 서울과 부산시장을 중심으로 오직 국민의 삶에 우선하는 정당 개혁, 그리고 정치 개혁의 길에 멈춤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차기 지도부 선출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비상대책위원회가 오직 민생을 바라보고 움직이며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직 국민과 함께하는 길에 나서겠다는 다짐의 말씀드립니다.